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간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1번은 중간시험에서 1번은 회귀와 상관에 대한 문제였죠. 자, 이거는 그 SXX, SYY, SXY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구하면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구하는 과정이 먼저 X의 평균 이 이제 3이고 y의 평균이 4라는 거를 알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게 이렇게 딱 떨어지니까 x 빼기 x 바, y 빼기 y 바를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계산한 거를 x 편차 x 빼기 x 바를 제곱을 하고 y 빼기 y 바를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x 빼기 x 바하고 y 빼기 y 바를 곱한 거 그렇게 해서 다 계산을 해서 합을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SXX, SYY, SXY를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SXY는 20으로 계산이 됐고요. 여기 그 다음에 SYY는 20, SXY는 마이너스 15.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된 거죠. 자, 그러면 B는 쉽게 계산이 돼서 SXY를 SXX로 나눠서 마이너스 4분의 3, 즉 마이너스 0.75로 계산이 됐을 거고 A는 Y 빼기 BX 파니까 6.25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추정된 회귀직선은 6.25에서 마이너스 0.75x 여기서 항상 이 기울기가 음수가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산점도로 알 수 있으니까 그거를 확인하시면 이제 부호를 틀리게 그린다든가 쓴다든가 그런 일이 없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산점도를 그리고 그 위에다가 회기직선을 그리는 거. 근데 이제 회기직선에는 딱 두 가지 점을 구해가지고 연결을 시키면 되죠. 여기는 이제 쉬운 거가 y의 절편에서 6.25라는 값하고 그 다음에 평균값 3하고 4라는 평균값을 연결시키면 직선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개의 값을 갖다 구해서 연결시키면 맞다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상관계수는 이제 SXY에다가 각각의 SXX의 루트, SYY의 루트 요 값을 갖다가 이제 넣으면 이제 이번에는 기울기하고 똑같이 마이너스 0.75가 나오는 거죠. 자, 이제 그다음에 해석을 붙이라고 그랬거든요. 해석은 이게 이제 음의 상관 관계라는 거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0.75 절대치가 0.75니까 제법 크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큰 음의 상관이라는 거 얘기하고 이제 거기에다 덧붙이는 거는 x가 크면 y가 감소하는 그런 추세를 보인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얘기하면 아주 만족스러운데 이제 그러지 않고 음의 상관이라고 얘기하면 맞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r 제곱은 이제 단수 상관에서는 이 r을 제곱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4분의 3을 제곱을 하면 0.56이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해석은 y의 총 변동 중에서 몇 퍼센트나 x가 설명하냐 요게 이제 r 제곱이죠. 그래서 이제 0.56이 나왔으니까 y의 총 컸다 작았다 하는 변동 중에서 56%를 x가 설명한다.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해주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얘기는 이제 도순포표 구하는 건데 누적 도수를 가지고서 오자이부 그리는 거 이제 얘기를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누적 도수가 5, 12, 19, 22, 25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처음에 시작점이 0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이제 끝값 계급의 끝값에서 누적 도수를 올려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누적 도수가 그러니까 이제 그냥 도수가 크면 누적이 이제 많이 되는 거고요. 누적의 기울기가 오자이브의 기울기가 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수가 작으면 이제 기울기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1에서 4까지는 좀 작다가 두 번째, 세 번째 구간에서 기울기가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에서 기울기가 좀 작아지는 이제 그런 거를 보여주면 오자이브가 정확하게 그려진 거죠. 그리고
시작점이 1이라는 거, 0이라는 거. 이제 그것도 이제 제대로 그렸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는 경험적 법칙. 내가 굉장히 강조했던 경험적 법칙 얘기인데요. 평균이 7이고 표준편차가 2.2니까 7을 중심으로 해서 2.2씩 표준편차씩 이렇게 더하고 빼고 계속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면 요 구간에는 68.3% 그 도시에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68.3%는 그 자동차가 4.8년에서 9.2년 사이에 그만큼 그러니까 이제 된 그런 자동차를 가지고 있고요. 그 도시에서 95.4%의 사람은 2.6년에서 11.4년이 된 자동차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99.7%는 0.4년에서 13.6년 되는 그런 자동차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 경험적 법칙을 잘 설명한 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은 줄기와 이끌림 그리는 문제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주의할 게 이 5번 줄기에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도 그걸 살려놔야 된다는 거. 그게 이제 주의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이렇게 이제 줄기에다가 이파리를 넣은 다음에 이파리를 정리를 작은 거에서 큰 거 순서로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줄기와 이끌림을 설명하는 거. 이제 설명하는 거는 요거는 큰 값이 경사가 이제 완만하니까 skewed to the right 그래프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는 4분의 수 구하고 IQR 구하는 문제네요. 자, 이것도 줄기와 이끌림 그리라는 건 없지만 이렇게 이제 줄기와 이끌림을 그려놓으면 찾기가 쉽죠. 총 데이터가 지금 17개니까 17개니까 먼저 이제 중앙값은 n 플러스 1 그러니까 18을 2로 나눈 거가 중앙값이죠. 그래서 9번째 값. 그래서 9번째를 세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 그래서 이제 요 값이네, 요가. 그래서 6이 중앙값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1, 4분의 수는 제3, 4분의 수는 4로 나눈 거죠. 그래서 4분의 18이니까 4.5번째.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사이 값이죠. 그래서 여기가 그러니까 2하고 3의 중간 2.5를 말하는 거고, Q3는 요걸 3배 한 거. 그러니까 13.5번째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13번째하고 14번째하고 그 중간. 그러니까 13과 14의 중간이죠. 그래서 13.5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IQR은 Q3에서 Q1을 빼서 11이 될 거고요. 자, 요걸 그림으로 그린 거. 요게 이제 줄기와 이끌림. 요게 이제 상자 그림이죠. 상자와 수영 그림. 그래서 이제 이거는 0에서 30까지 요 눈금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상자를 먼저 그리는 거죠. 그래서 제1, 4분의 수가 이게 2.5. 그 다음에 제3, 4분의 수가 13.5. 그리고 그 다음에 중앙 그 상자를 이제 연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앙값이 6이죠. 중앙값이 6을 선으로 연결을 하면 이제 상자가 완성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수염을 최소값까지 최소값이 0이죠. 그다음 최대값이 30. 그래서 여기까지 연결을 해주면 상자와 수영 그림이 되는데,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이쪽은 도수가 높고 이쪽은 도수가 낮은 거를 알 수가 있죠. 위쪽은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린다면 이제 이렇게 이것도 역시 큰 값의 경사가 완만한 skewed to the right 그래프가 되겠네요. 여섯 번째는 우리가 표본 뽑는 문제죠. 그래서 이제 번호표 주는 거에서 표본을 뽑는 방법인데, 여기는 500명을 갖고 얘기하거든요. 500명의 그냥 난수표를 요 500명 같으면 세 자리씩 읽는데 세 자리씩 읽으면 낭비가 500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번호표를 2개씩 주면 아주 편리하죠. 그래서 1번은 1번 사람은 1번하고 501번 번호표를 주고 2번 사람은 2번하고 502번 이렇게 번호표를 주고 500번 사람은 500하고 1000번을 주면 숫자가 4자리니까 1000번 대신에 0을 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2개씩 똑같이 어떤 사람은 2개 주고 어떤 사람은 1개 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2개씩 똑같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3자리씩 읽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103, 951, 428, 952, 185, 97 이렇게 읽어 나가는데 이걸 다 살릴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번호표는 103 가지고 있는 사람은 603번도 가지고 있고요. 951번 가지고 있는 사람은 451번도 가지고 있고 428번 가지고 있는 사람은 928번 가지고 있고 952번 가지고 있는 사람은 452번 가지고 있고 185번 인 사람은 여기는 685번 또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번호표를 다 2개씩 가지고 있는 5명의 표본을 우리가 뽑을 수가 있네요. 어떤 사람은 번호표를 하나씩만 줘가지고 여기에서 951번, 952번 같은 거는 사용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103번, 428번, 185번, 97번, 212번 이렇게 읽으면 되죠. 한 번호표를 하나씩 준 사람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용어 설명. 그래서 유학 효과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실험에서 나왔죠. 그래서 대조군하고 처리군 2개가 있는데 실험군, 대조군하고 실험군. 근데 이제 실험군 사람은 약을 주니까 효과가 심리적인 효과까지도 약의 효과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효과도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의 효과에다가 플러스해서 심리적인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대조군하고 그 차이가 약의 효과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효과까지 플러스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심리적인 효과를 빼기 위해서 대조군한테 이제 가짜 약을 줘서 그 사람들이 심리적인 효과는 나오게 하는 거. 그런 거를 유학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유학 효과는 중요한 게 심리적인 효과예요. 그래서 약을 먹음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심리적인 효과. 이게 이제 유학 효과다. 얘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번에는 양적 변수와 질적 변수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변수 값이 수적인 의미가 있냐 없냐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양적 변수는 변수 값이 수인 거, 그러니까 수적인 의미가 있는 거. 그다음 질적 변수는 변수 값이 수적인 의미가 없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는 예를 들면 아주 좋죠. 양적 변수는 키나 몸무게나 이런 것들, 어떤 길이, 어떤 측정값을 얘기하고 질적 변수는 그 성별이나 종교 같이 그런 어떤 범주, 어떤 그룹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 그런 거를 질적 변수라고 한다. 이렇게 답하면 맞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고사를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계산을 좀 잘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연습 문제를 가지고 좀 연습을 하셔서 계산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주의하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설명을 좀 제대로 하는 그런 연습도 해주시면 아마 충분히 잘 보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